그래도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좋은 거, 신축, 대단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단지, 주부님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대선이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이것이다, 이것. 서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광주가 지금 뭐 미분양이잖아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미분양이겠죠. 예,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과연 언제쯤 해소가 될지 과거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연히 미분양 많죠. 그런데 광주에 과거에 이것보다 더 많았던 2배, 3배 더 많았던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게 해소가 됐는지 이거를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광주 미분양 현황이에요. 2007년도 때부터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2004년 그리고 2008년, 2012년 이때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 2004년은 광주시청이 옮겨가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서구권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제 수안지구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고 2012년도에는 선운지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어찌 보면 이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굉장히 미미해 보입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이때 당시에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16만 채가 넘었어요. 16만 채. 지금 얼마냐? 7만에서 7만 5천 대거든요. 거의 더블 이상 많았던 시기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미분양 물량 여기 보시면은 14,000개가 넘어가요. 14,000개가 이렇게 많았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미분양 물량이 감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냐면은 되게 짧아요. 2009년에서 2010년도, 2011년도 거의 2년에서 3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한꺼번에 소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미분양이 한꺼번에 이 많은 물량이 소진이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은요.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분양 해소 방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해소 방안. 이때 당시에 건설사들 다 낮아빠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분양 해소 방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혜택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혜택들이 2008년도, 2009년도 이 2해 동안에 이런 혜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직접적으로 미분양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제일 그 피부로 와닿는 그런 해소 방안이 뭐냐면 취득세 감면 그리고 양도세 감면 이 두 개죠. 예. 일시적으로 이때 산 데에는 나중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혜택도 있고요. 단지별로 이게 다 다르게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일 큰 게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미분양 주택은 이런 혜택을 줬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 게 환매 조건부 매입. 일단은 정부가 사줄 테니까 니들이 나중에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받아가. 뭐 이런 식으로도 있었고 CBO 방식도 있었고 리츠 펀드도 있었고 공공 매입. 지금 현재는 공공 매입 그리고 리츠 펀드 이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데 어쨌거나 제일 효과가 컸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이 두 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하고 방금 전에 보신 표하고 합쳐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미분양 해소 방안이 일어나면서 미분양 주택수가 이렇게 쌓여있던 게 여기 16만 호 정도 되잖아요. 16만에서 16만 5천 호 됐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보니까는 16만이었던 게 거의 7만 정도로 거의 반토막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는 거의 다 팔렸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주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는 미분양은 어디냐? 예상외로 수도권의 미분양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되게 의외죠. 수도권 서울도 다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광역시가 뜨니까는 수도권 서울 쪽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있고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2011년, 2012년도에 서울은 내수경제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황이었습니다. 불황. 그런데 지방급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매물수 미분양만 빠진 게 아니고 실제 중고 시장에서의 아파트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가격까지도 엄청나게 상승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가격들이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내면서 수요자들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고시장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제가 좀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는 풍암지구죠. 풍암지구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 거래된 매매 전세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여기가 2011년도죠.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미분양이 빠지면서 실제로 아파트도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보면은 2011년도에 폭이 다른 해보다 굉장히 큰 것을 그냥 육안상으로 봐도 그냥 딱 나타나죠. 이때 평수와 상관없이 대부분 모든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다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떴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호지구죠. 금호지구도 보시면은 이때 2011년도, 11년도 이때 지금 다 떴어요. 이렇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 그리고 언제 또 올라갔냐? 이게 2014년도는 또 왜 떴냐면은 2008년, 2009년 넘어가면서 광주의 미분양 주택수가 쫙 그 소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운지구라든가 지구 단위기 몇 개액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또 미분양 수치가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게 또 빠지면서 2014년도에 이런 아파트 시장에서도 가격이 같이 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11년도, 14년도에 광주 전체가 다 상승하던 시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배경에는 미분양 해소가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다. 여기는 일곡지구인데요. 일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다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2011년도, 2014년도 이렇게 많이 떴습니다. 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광산구죠. 운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캡처하셔갖고 좀 보시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게 아실에서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이거 그 캡처해갖고 가져온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안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안지구 미분양 평생 팔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많은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되면서 여기도 기존의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부터 이제 상승 랠리를 시작을 했던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는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계속 오르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수렴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상승의 폭이 더 크다 보니까 우상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답게 항상 우상향한다. 이 그래프만 보시지 마시고 이 안에 진폭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은 10년, 15년 전 아까 2011년도, 2014년도 시장과는 좀 사뭇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상무지구라든가 일곡지구라든가 1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오래된 구축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공급량이 폭발할 정도로 많았던 공급량이 폭발할 정도로 많았다는 건 아파트가 많이 그때 당시에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구축이 광주가 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상승률 나중에 다시 뜰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 거시적인 상승률은 작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광주 전체가 다 뜨면 조금만 올라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거시적으로 뜨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극화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구축이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적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곳만 오르고 신축만 오르고 대단지만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섣불리 막 사러 가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전히 하락장이다. 그래도 지금 준비해야 할 단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 미분양 현황 이게 보니까
보니까는요, 2022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1369건 정도가 지금 미분양이 남아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3000에서 4000건 정도, 요 정도 지금 미분양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도 언제 소진이 되냐, 이거에 대한 문제겠죠. 결국에는 과거 사례에서 봤다시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에는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취득세 중과가 너무 심하죠. 이게 8% 12%. 싼 주택 같으면 모르겠는데 싼 주택도 사실 8% 12% 비싼 거죠. 만약에 이제 7억이다라고 생각하면은 8%면은 취득세만 5,600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11%다 그러면은 8,000 뭐 얼마죠? 400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8,600. 너무 비쌉니다. 이것만 완화가 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당연히 지금 공시지가 2억 미만은 2억 미만이면 공시가면은 실제 매매 가격은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3억 정도는 취득세 완화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그래도 신축을 원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려면은 이 전반적인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면 이 시그널이 시장에서 미치는 특히 이제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널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단기 사업자 이제 새로 부활됐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등록이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분양 해소 방안,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직접적인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완화라든가 양도세 감면 혜택 뭐 이런 것들까지 더해진다면은 광주의 미분양도 빠지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것이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가 갖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장 지방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저금리 인하 시사점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5월 29일 날 기준금리 한번 내려갔죠.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2025년 1분기 역성장입니다. 마이너스 0.25% 역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상승 전망치가 0.8%인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상승률도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25년 경제 성장률 큰 폭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자료를 좀 더 보시면은 통화 정책 방향 뭐 이렇게 해갖고 0.75에서 2.5포인트 이렇게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안정세는 이어지고 있고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가 너무 안정세로 오래가는 것도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이 경제 시그널에서는. 그리고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이런 불안한 리스크가 잠재되어져 있고 일단은 제일 쇼크였던 게 올해 1분기 역성장이 제일 큰 폭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입은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건설업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고 건설 투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는 건설 투자 이 비율이 굉장히 큰데 이게 무너지니까는 전반적인 경제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은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 자료를 좀 꼼꼼히 읽어보면은 더 내리고 싶은데 지금 못 내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문제는 이제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일 큰 문제겠죠. 여기 보시면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여기 보니까는 이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지금 0.16, 0.19 한 주 동안 차트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수도권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오른 게 2025년 5월까지 상승률이 과천이 5.8%가 올랐어요. 5.8%. 그러면은 이게 올해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11.6%
6%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체 평균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얼마나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20%, 30%더 좋은 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송파, 강남, 서초, 성동, 용산은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 광역시 지방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감정이죠. 여기 보시면은 지방은 오히려 지금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락이 이렇게 뭐 큰 편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하락이다.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방은 내려가고 있고 서울은 올라가고 있다. 이 서울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있다. 약간 이런 기조거든요. 그렇다면은 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잖아요. 미분양 해소 방안, 다주택자 규제 완화하면서 지방은 가격이 올라가고 미분양 해소되고 건설업이 살아나고 거꾸로 서울은 주저앉았단 말이죠. 과거 사례를 비춰본다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과거가 지금 현재처럼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지방에 대한 미분양 해소 방안이 나온다면은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쏠림 현상이 굉장히 줄어들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 방안이라든가 다주택자 규제를 좀 풀어준다면 이 똘똘한 한 채 선호 사상에서 좀 벗어나고 지방에 많이 가격이 주저앉았으니까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쏠리다 보면은 당연히 서울로 가는 자본은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서울 집값 상승률은 어느 정도 제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는 현재 매물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요. 4월달 거래량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544건 적지 않게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몇 주째 몇 달째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또 월세 상승이 좀 기조가 좀 있고요. 금리 인하가 유지가 계속된다면 이게 또 전세가 상승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전세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2026년도에 입주장이 좀 랠리가 좀 길어지고 매물이 좀 쌓이게 된다면 전세가가 좀 하락될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없고 지금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가 올라가면 월세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전세 대출이 계속해서 규제 영향권 아래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쪽으로 좀 더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월세가는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전세가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간 아파트 변동률 보니까 광주가 마이너스 0.06,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2 이렇습니다. 전세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하락 국면이 거의 끝난 모양이고 전세는 지방 도시 위주로 계속해서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북이나 여기 그 전남 뭐 이런 데가 좀 심하네요. 어쨌든 오늘 자료 정리를 해본다면요. 다주택자 완화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집권 당이잖아요. 집권 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진짜 풀리면 그때는 가격은 좀 더 올라가서 사겠죠. 그렇지만 하락장에 대한 리스크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내가 만약에 나는 걱정을 미리 안고 사는 그런 그 성격이다. 그러면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상담하면은 저는 기조가 그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좋은 거, 신축, 대단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단지, 주부님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좀 더 비싸더라도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상담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오늘 자료를 통해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